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음양 오행을 간단하게나마 독파했습니다. 자, 축하를 하면서 음양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다가 음양으로 나눠지고 오행으로 나눠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음과 양의 특징과 오행의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오행 같은 경우에는 목, 화, 토, 금, 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5가지 요소는 기본적으로 하나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쵸? 아무것도 없었다가 양으로 분화되고 오행으로 분화되고 이게 또 분화가 계속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계속 순환이 되는 거예요. 순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조건이 가해지게 되면은 목은 화가 되고 화는 토가 되고 토는 금이 되고 금은 다시 수가 된다. 그리고 수는 다시 목이 되고 화가 되고 토가 되고 금이 되고 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거를 명리학에서는 날생자를 붙여서 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하나에 목에서 화로, 화에서 토로, 토에서 금으로, 금에서 수로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 어떠한 특정 요소가 빠져서 이 한 요소가 없어지게 되면은 목은 토를 극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토는 금이 없다고 하면은 수를 극한다 라고 말하고요. 수는 다시 목이 없다면 화를 극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극이라고 합니다. 명리학에서 나오는 전문 용어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침투가 되어 있습니다. 일례적인 말로 우리 상생을 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데 상생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서로 생한다. 그래서 서로 상자에다 날생자를 쓰는데 목화토금수 계속 날생 태어난다는 것을 상생이라고 하고 쟤랑 나랑은 상극이야 라고 할 때 우리가 상극이라고 쓰는데 여기서 극자가 바로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수가 화를 극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연결다리가 빠짐으로써 서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생극 이 2가지를 오행에 근거하여 생극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사주팔자 해석의 기본입니다. 아주 기본. 그래서 여러분들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제가 상생과 상극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목이 왜 화를 생하고 화가 왜 토를 생하고 이렇게 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목 나무는 화를 생한다. 나무는 일정 조건에 들어가게 되면 아주 건조해지거나 바삭바삭하게 마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불이 붙습니다. 우리가
불을 붙이려면은 장작에다가 나무를 계속 얹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에서 화가 나온다. 목이 화를 생한다. 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아주 쉽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행이란 이 오행은 진짜 나무, 진짜 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특히 이제 옛날부터 가졌던 원시 사회에서 쉽게 눈에 띄는 주변에, 이거는 변자에서 간제자입니다. 쓰기가 많이 복잡해서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주변에 사물, 대표적인 사물로 지칭을 한 겁니다. 지칭을.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나무와 불이 많기 때문에 그 성질을 나무, 불이라는 대표적인 성질로 지칭을 한 거고요. 그래서 나무를 많이 옮겨다가 놓으면은 불을 만든다 라고 하는 개념인 겁니다. 그리고 불은 다시 토를 생합니다. 나무에서 불을 만든다는 개념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불을 피우려면은 기본적으로 나무를 계속 넣어주면은 불이 생하니까요. 근데 불에서 흙이 나온다는 개념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을 계속 피우잖아요. 여러분, 불을 계속 피워봅시다. 계속 피워봅시다. 계속 피워봅시다. 자, 그러면은 언젠가는 꺼집니다. 언젠가는 꺼져요. 멸화돼요. 근데 멸화가 되고 남은 그 재가 있어요. 그 재가 모이면은 바로 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흙을 생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재밌는 게, 영어를 좀 아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그 불이나 혹은 먼지 있죠. 먼지. 우리는 먼지 진짜라는 글자가 따로 있지만 그 영어에서는 먼지와 재라는 말이 같습니다. 뭐냐? dirt. 우리가 더럽다 할 때 여기다가 이제 형용사화 붙이죠. dirty, you are dirty,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안 붙이면은 명사가 돼가지고 dirt라고 합니다. 이게 먼지, 재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흙이라는 단어도 돼요. 흙, 토. 더 엄밀하게 말하면은 미세한 가루 같은 흙, 분진을 말하는 거죠. 분진. 분진을 말한 겁니다. 우리 큰 대지라는 earth와는 다른 dirt가.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은 재나 먼지나 흙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불을 많이 피우면은 재가 생긴다. 그 재가 모이면 흙이 된다. 이 의미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이해를 하시면은 화생토까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화생토까지. 그러면은 토생금이거든요. 토생금은 무엇을 의미하냐? 자, 여러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영어를 보면 이것도 이해가 좀 약간 편한데요. 분진을 의미하는 흙이 dirt라고 했죠. dirt.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보통의 대지를 말하는 거는 이 흙이 분진이 계속 모이면 언젠간 대지처럼 큰 넓은 땅이 되는 거죠. 대지가 되는 거는 earth라고 합니다. earth. 금 같은 광물은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 대지가
일정한 조건을 받았을 때, 즉 중력을 크게 받으면은 분진이 대지가 되고 대지가 다시 응축됩니다. 그래서 뭐가 생긴다? 돌, 암석, 광물, 이런 게 다 금이거든요. 쇠금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응축되게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토는 금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은 다시 물을 만듭니다. 여기도 좀 이해를 잘 하기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주변에는 항상 물이 있어요. 그 습기라고 하죠. 습기.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 딱 조건이 아주 춥거나 이렇게 되면은 물방울이 맺혀요. 물방울이. 수포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금은 음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을 설명했을 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죠? 그 약간 의리, 약간 이걸 아마 제일 크게 기억하실 때 의리, 그 과단성, 군인, 약간 이런 거, 탱크 이런 거 말씀드렸던 거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딱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딱딱딱 이렇게 딱 단칼에 배울 수 있는 그 강인함이 있다는 거거든요. 강인함. 칼날 인자입니다. 강인함이 있다는 건데 그 말인즉슨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기본적인 세팅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만 있으면 금만 많아지게 되면은 그 주변에 원래 가지고 있던 수분이 응고가 돼서 물방울로 바뀌어서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생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가 다시 반복적으로 나무를 생한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나무를 특히 식물이라고 하면 더 편하겠죠. 이해하기가. 식물은 어떻게 자랍니까? 물을 많이 줘야 된다. 흠뻑. 그래서 우리가 열대지방의 나무들, 여러분들 혹시 고무나무 키우시나요? 고무나무 같은 거 보면은 이 수생목이라는 게 딱 잘 어울립니다. 고무나무는요 진짜 물만 주면은 그 다음 주에 뭐 한 잎이 하나가 꼭 자라더라고요. 참 그게 신기해요. 그 잎 하나가 다음 주에 꼭 생겨. 꼭. 불변이에요. 정말 불변. 물 한 번 주면은 다음 주에 잎이 생기고 물 한 번 주면 다음 주에 잎이 생기고 정말 수생목이 딱 맞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기에는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생목이 되고 다시 또 반복돼서 목, 생, 화, 토, 금, 수, 목, 화, 토, 금, 수 이런 식으로 생한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이런 생환의 고리에서 하나가 빠져버리면은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수,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가는데 목이 빠졌다. 그러면 수는 이어지는 가교 역할을 하는 목이 없어지게 됨으로써 화에 직접적으로 충격을 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충격을 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걸 우리는 극이라고 합니다. 수, 극, 화.
이건 쉽죠. 불이 막 타고 있는데 거기다 물을 끼얹으면 불이 어떻게 되죠? 꺼져 버리죠. 그래서 수는 화를 극한다. 자, 화, 토, 금인데 토가 없어. 그러면 화, 극, 금이 되죠. 그러면은 화, 극, 금은 왜 하냐? 여러분 검이 있는데 거기다가 불을 확 끼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검이 여전히 날카롭게 있을 수 있습니까? 기사가 검을 들고 용한테 가고 있습니다. 꽤 서양용이죠. 기사가. 근데 용이 확 불을 쏴요. 화염을. 그러면 이 검이 남아나겠냐고요. 날카로운 성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성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는 금을 극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금, 수, 목. 근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금은 목을 극합니다. 금, 금, 목이니까. 그러면 이건 왜 금은 목을 극하냐? 여러분들 나무를 자르려면 도끼가 있으면 되죠. 도끼는 금이죠. 금으로 땅땅땅 치면 나무가 쓰러집니다. 그래서 금, 극, 목인 거고요. 목, 화, 토. 화가 없습니다. 목은 토를 극합니다. 목이 토를 극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흙입니다. 흙이 평온하게 있는데 거기에 씨앗이 자라서 막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무는 어떻게 자라죠? 뿌리가 생겨서 점점 흙의 영양분을 빨아들임으로써 나무가 무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뿌리를 흙에다가 박아서 영양분을 뺏음으로써 흙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단단하던 그 영양가 가득한 흙이 나무가 뿌리를 막 이렇게 헤집으면서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 단단하던 성질을. 그래서 나무는 흙을 극한다 라고 말하는 거고, 토, 금, 수인데 금이 없어. 그럼 토가 수를 극합니다. 이게 좀 약간 이해하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왜 토가 극을 어떻게, 흙이 어떻게 물을 극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제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내적으로 응축되어 있으면서도 외적으로는 굉장히 유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성질을 토가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유연한 성질을 어떻게 잃어버리게 만드냐? 바로 이 문제거든요. 물이 막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막 물의 성질을 아주 잘 드러내는 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강이 자꾸 범람을 하니까 주변에서 살기가 힘든 거죠. 범람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댐을 설치하는 거죠. 댐. 물이 막 흐르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가두고. 자, 여러분들, 댐을 뭘로 만듭니까? 콘크리트라고 하지 마세요. 원시 사회니까 흙으로 당연히 막아야죠. 콘크리트도 어떻게 보면은, 크게 보면은 또 흙이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물은 어떻게 됩니까? 막 흐르던 게 멈추죠. 그리고 여기서 고요하게 있는데, 이것 고요하게 있는 상태도 이 토가 만들어낸 것만으로 있는 거예요.
이 내적인 성질이. 결국에는 토가 좌지우지한다. 뭐를? 수의 성질을. 그래서 토가 수를 극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행의 생극의 원리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은 요거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사주팔자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주팔자 사주팔자 8가지로 이루어진 4가지의 그 구성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사주팔자를 해석할 무기가 완비가 됐습니다. 짜잔! 사주팔자를 해석할 무기가 완비가 됐어요.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요소거든요. 원리,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게 이제 음양오행인데 요걸 가지고 한번 다음 시간에는 간단하게 예시적인 그 제가 사주팔자를 몇 개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한번 이걸로 어떻게 이런 음양오행의 원리로 우리가 이거를 풀이를 하게 되냐, 여기 말로는 통변을 하게 되냐를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점점 어려워지지만 점점 좀 더 재밌어질 겁니다. 이제 자, 여러분들 오늘은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고요. 생한다, 극한다. 그래서 상생상극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고 그렇게 한번 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마련해 본 한번 4주 구성으로 여러분들 빨리 끝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주 구성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동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빨리 끝내라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다들 다음 시간까지 안녕.